2016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완성의 유형 연습 첫 번째 지문에 가입니다. 가부터 봅시다. 영상을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예, 봅시다. 국가의 기원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 마을로 구성된 공동체 국가인 당대 폴리스를 근거로 들어 국가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죠? 국가가 기원, 국가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그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어떻게 생각했느냐? 여러 마을로 구성된 공동체 국가인 폴리스, 폴리스가 도시 국가죠, 도시 국가, 그죠? 도시 국가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합해서 공동체를 만들었다. 그런 공동체 국가. 그걸 근거로 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국가인지를 알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은, 그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 걸 보니까 국가라는 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구나 이렇게 본 거죠, 그죠? 그는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 가지 명제를 전제했다. 세 가지 명제. 전제 뭐냐? 첫 번째, 인간이 자연적으로 폴리적인 동물이다. 인간 자체가 폴리스적으로 살게 돼 있는 거야, 인간이, 그죠? 그러니까 폴리스적으로 못 살면 인간이 막 괴롭고 막 그런 거지. 그러니까 폴리스적으로 살게 돼 있다고, 본능적으로, 그죠? 둘째, 폴리스는 자연적으로 존재한다. 폴리스라는 게 자연적으로 존재하는데, 인간과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뭐야, 그럼 인간이 없어도 폴리스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야, 그죠? 어쨌든 간에 폴리스가 자연적으로 생긴대. 셋째, 폴리스가 자연적으로 개인보다 우선한다. 이건 뭔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보다 폴리스가 더 먼저란 얘기인가? 그러니까 폴리스가 있고 인간이 생겨가지고 거기 들어간다 뭐 이런 생각인가? 이상한데요, 그죠? 논리적인지 아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이런 세 가지 근거를 들어가지고 뭐 국가가 자연적으로 이제 발생한다 이렇게 본 거지.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폴리스에서 못 살면 막 그냥 괴롭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밥을 못 먹으면 막 괴롭잖아요, 그죠? 그래도 배뇨, 그죠? 오줌 마려운 때 오줌 못 싸면 괴롭고 그런 것처럼 인간은 자연스럽게 폴리스에서 살도록 돼 있다는 거지, 그죠? 그리고 또 폴리스란 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고, 그죠? 그것도 개인보다 우선하고 이런 거니까 사람보다도 먼저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죠?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한답니다. 이런 세 가지 근거를 들어가지고 국가가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주장했네요. 그런데 인간이 아닌 동물들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군집에 속한다. 그렇겠네. 뭐 인간도 이제 무리를 지어가지고 공동체를 만드는 게 국가인데, 동물들도 이제 군집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무리 지어 산다라는 얘기지. 그럼 똑같나? 그럼 똑같은 건가? 봅시다. 군집의 질서에 따르면서 살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동물의 보편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보편적인 특성인 거지. 동물들도 이제 군집을 이루어서 살고 있죠,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동물의 군집과 인간의 국가는 목적부터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의 군집과 인간의 국가는 뭐 공통적으로는 뭐 그냥 우르르 모여 산다, 군집으로 사는 건 똑같은데, 그 이제 목적이 다르대. 목적이, 그죠? 목적이 다르다. 목적이 다르네, 그죠? 생존. 얘들은 생존. 뒤에 이제 이문단이구나.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얘기를 이문단에서 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동물의 군집과 인간의 이제 국가의 차이점. 이문단.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폴리적 동물이라고 한 것에는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고 사회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살려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된다. 인간이 폴리스적인 동물이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인간이 폴리스에서 살아야지만 이제 자기 어떤 그 본성대로 푸는 거죠, 그죠? 거기서 살아야 이제 사람이 안전하게 되는 거야. 막 폴리스에 못 들어갔다 그러면 막 불안하고 막 그런 거지, 그죠? 본능적으로 그렇게 폴리스에 살게 돼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폴리스라는 어떤 사회생활을 해야지 좀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폴리스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보다 나은 삶을 못 산다는 얘기잖아, 그죠? 보다 나은 삶을 못 산다. 그는 모든 존재자들이 이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자들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죠? 목적지향, 그죠? 인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생존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그러니까 동물들은 생존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거지. 강아지, 고양이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살려고, 그죠? 사는 게 목적인 거지, 걔들은. 그와 달리 인간은 뭐다? 더 나은 삶, 즉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이 다르네, 목적이. 동물의 군집은 생존이 목적인 거고, 인간의 국가는 이제 더 나은 삶,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행복을 위해서는 이제 이성적 능력을 바탕으로 덕을 길러야 된다. 그러니까 행복이 목적인데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성적인 능력을 바탕 가지고 덕을 길러야 된대. 그럼 이거 어떻게 그러냐고. 이러한 능력은 공동체에 참여해가지고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덕을 길러야 되는데, 행복하려면 덕을 길러야 되는데, 덕은 어떻게 기른다? 공동체에 참여해야 된대. 국가나 폴리스 이런 데 참여를 해야지 덕이 길러지고,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적인 행복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럼 행복에 도달하려면 필연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해야 되겠네. 그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행복을 추구하며 정의에 대해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므로. 그러니까 이제 국가를 어떻게 받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개인 한 명 한 명이 행복을 다 추구하고 있죠. 모든 어떤 그 구성원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 하나 한 명이 전부 다 정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죠? 신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성적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개인 한 명 한 명을 상당히 믿네, 이 사람은. 그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이성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그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이 모여있다라고 본 거지. 국가는 공동선을 추구한다고 보았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이성적이고 정의롭고 막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죠?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한 명 한 명이 공동의 어떤 목적이 있는 거지. 행복이죠, 그죠? 행복을 향해서 다 공동선을 추구한다고 보았지. 그죠? 국가의 이제 공동선은 개인들에게 보단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기 때문에, 그죠? 국가가 이제 공동선을 추구하면 개인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끄는 거죠. 공동선 자체가 목적이 뭡니까?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거고,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 개인들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겠죠.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행복이 되는 게 곧 보다 나은 삶을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공동선은 행복을 이끈다라는 얘기지. 그죠? 인간은 국가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국가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 거지. 그죠? 3문단. 국가가 개인들의 이제 이성을 바탕으로 공동선이라는 목적을 추구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스승인 이제 플라톤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 플라톤 스승이 소크라테스 아닌가? 그죠? 소크라테스는 뭐 악법도 법이다 이러면서 그냥 약 먹고 죽었죠, 그죠? 사약 받고 죽었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플라톤도 이런 생각을 했나 보네. 그러니까 국가라는 거는 막 개인들이 막 똑똑해서 이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만든 거고, 공동선을 추구한다. 이런 건 이제 플라톤도 같은 생각이었는데, 실제 국가 운영 방법이 좀 다르다. 실제 국가 운영 방법이 다르다. 왜 다릅니까, 이거?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천상계와 이제 우리 지상계 나누어 가지고, 그죠? 이데아 세계, 그걸 더 중시하는 거지. 응?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이데아 천상계와 현상계, 현상계, 그죠? 그 현상계 중에서 이제 어떤 걸 더 이제 중시했냐면 현실 세계를 더 중시한 거지. 이데아 세계보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 운영 방법이 훨씬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플라톤은 계속 이상적인 것만 쫓는 거야, 이상적인 거, 그죠? 쫓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이상적인 것보다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거기 더 초점을 맞췄다. 그거겠죠. 그래서 봅시다.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지혜의 덕을 갖춘 철인만이, 그러니까 지혜와 덕을 갖춘 게 철이니까 무식한 어떤 백성들 말고 몇 명이 똑똑한 놈이 있어. 철학자들, 그죠?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만이 동굴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실제라고 믿는 사람들, 이 무식한 사람들, 그죠? 동굴에 비친 그림자 그거 보고 야 진짜 맞다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을 동굴 밖 이제 이데아의 세계로 이끌 수 있다고 본 거지. 그러니까 철인, 똑똑한 사람, 나 플라톤 같은 이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만이 이제 이런 사람들 이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동굴의 비유가 뭡니까? 뭐 철인 같은 사람들은 동굴 밖의 세계를 아는 거지. 그죠? 동굴 밖의 세계를 아는 거고, 동굴 안에 있는 사람, 무식한 사람들은 몰라 동굴 밖이 뭔지, 그죠? 그러니까 이 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이데아의 세계로 안내를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식인 거지, 그죠? 이건 뭐 철인은 누구냐? 뭐 나 플라톤, 뭐 이런 거죠. 내가 철인이지,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이런 생각은 계속 봅시다. 이런 이상적인 생각과는 달리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데아의 세계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플라톤 같은 거예요. 그죠? 현실 세계를 좀 무시하고 약간 이상적인 세계, 천상계 이런 것만 너무 쫓더라. 이런 이상적인 생각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적인 국가의 운영에서는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특별한 집단이 생겨나는 것이 옳지 않다. 예? 그러니까 철인 이런 사람들이 막, 야, 내가 철인이니까 내 말 들어, 막 이렇게 자기가 막 철인이 하는 말이 법이고, 막, 그죠? 내가 하는 말이 막 들으면 내 말 맞아. 이렇게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죠? 철인만이 이제 이렇게 막 다 아는 것처럼 막, 응? 꺼드럭거리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 따르자 하니까 그냥 무르르 따르는 건데, 알고 보니까 뭐 자기 이득만 챙기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딱 보기에 이 지들끼리만 더 해쳐먹으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야 니들도 다 이제 법의 지배를 받아라. 그죠? 철인이고 나발이고 법의 지배를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특별한 집단이 생기는 것이 옳지 않다고 봤다. 그 대신 이제 지혜와 덕이 이제 가장 뛰어난 사람에게 지혜도 있고 덕이 있고 이런 훌륭한 사람에게는 최고의 직책을 맡기는데 이 사람이 철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철인이 돼가지고 이 사람 말이 곧 법이 되고 그런 건 아니란 얘기지. 직책은 맡기지. 근데 시민들에게는 그걸 비판할 권리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갖고 뭐 비판할 수 있는 어떤 그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지, 그죠? 이거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야 이거 싫다라고 얘기하고, 막 되게 혐오스러운 짓을 해. 그럼 혐오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죠? 주는 반면에 그런 어떤 그 권리를 줍니다. 그냥 막 누구 막 야 왜 욕하냐 이러고 명예훼손으로 깜빡이 쳐놔버리고 막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비판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주는 반면에 이제 모두가 법의 지배를 받는 어떤 체제를 제안했다. 법의 지배를 받는 체제. 법에 따르게 되면 그 뭐 철인이라도 비판을 할 수 있겠죠. 법의 지배를 받는 거니까. 철인이 지배를 하는 게 아니라 법이 지배를 하는 거니까. 이거 뭐 그죠? 비판할 수가 있는 거겠지. 권력자에 대해서 그죠? 권력자가 만약에 그 나쁜 짓을 한다. 그럼 왜 나쁜 짓을 하냐고 이제 비판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걸 이제 못하게 자꾸 숨기고 도둑질 하려고 그러고 나쁜 그 권력자는 못된 짓을 하려고 그러고 자기 주머니에 돈 챙기려고 그러고 이런 걸 비판했다 그래갖고 야 깜빡이가 1,000억 이렇게 되면 나라가 이제 망하는 거죠. 그죠? 망하는 겁니다. 봅시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런 게 좀 덜했는데 요즘 들어갖고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좀. 그 비판하면 깜빵 가고 뭐 이게 지금 아니 표현의 자유가 지금 너무 심하게 그죠? 봅시다. 사문단이죠. 하여튼 법의 지배를 제안했다. 그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죠? 법의 지배. 그러니까 뭐 어떤 뭐 기본적인 어떤 그 독재자 아니면 독재자란다. 그 권력자. 그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제 자처하는 사람들, 철인, 그 사람들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법이 지배를 한다. 그죠? 사문단. 그리고 또 모두가 이제 법 앞에 평등하다. 그죠? 사문단.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법의 지배를 강조하는 이유는 인간의 실천적인 활동에 대한 그의 관점. 그러니까 인간의 실천적인 활동이 뭡니까? 그냥 일반적인 어떤 생활을 말하는 거죠. 일반적인 활동. 뭐 아침에 출근하고 뭐 저녁에 집에 와서 뭐 쉬고 이런 거, 주말에 놀러 가고 이런 일반적인 활동에 대한 그 관점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 그가 볼 때 인간의 실천적인 어떤 활동은 감정이나 욕망과 같은 비합리적인 요소를 이성이 지배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감정, 욕망 이런 것을 이성이 누르는 거야. 이성이 지배를 한다고. 이거 막 화가 나고 막 훔치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그죠? 탐욕 이런 게 생기면 이성이 확 눌러가지고 이런 걸 이제 못하게 한다. 그래갖고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 이래 보는 거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죠. 그런데 이 비합리적인 요소, 감정이나 욕망 이런 것들이 그죠. 탐욕 이런 것들이 무조건 이성의 지배에 복종하지는 않겠죠. 양자 사이에 모순이 충돌하고 발생하겠지. 그 비합리적인 요소와 이성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양심이 있는 거, 양심, 이성, 그죠?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훔치고, 그죠? 도둑질 하면 안 되는데, 이 국민 돈인데 내가 떼쳐먹으면 안 되는데, 이라고, 그거 알면서도, 내가 이만큼 돈 떼쳐먹으면 내가 엄청나게 부자가 될 텐데, 돈 떼먹고 싶다. 이런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성보다 욕망이 더 커질 때가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이성이 눌러야 되는데 이성이 못 누를 경우 이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합리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법이 오거든요. 법이. 그러니까 법이 있는 거야. 남의 걸 못 훔치게, 국민 돈을 못 훔치게, 권력을 잡았다 그래가지고 국민 돈을 못 훔치게 그런 법이 있다고. 그죠? 그런 법이 있으니까 괜히 그 국민 돈 훔쳤다가 다 뱉어내고
그죠? 깜빵 가고. 그럼 더 불행한데? 아, 그러면은 안 훔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법이 탐욕을 누른 거에 되는 거죠. 그죠?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양심이 일단 눌렀는데, 안 눌러진 거야. 그죠? 욕망이 이긴 거야. 근데, 법이 이제 누를 경우에는, 아무래도 탐욕이 이길 수가 없죠. 그죠? 법은. 깜빵 가니까, 그죠? 깜빵 가야 되니까. 그럼 이제 기본 이거 계속 봅시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제 법이 요구가 된다. 이 법이 있어야지만 이 탐욕이 눌러진다. 그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간의 덕은 길러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덕이 길러지는 거야. 아, 내가 이 도둑질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죠? 이거 뭐 길거리에 이제 테이블에 식당 그 CCTV 있는 테이블에 딱 뭐가 놓여 있어. 괜히 훔쳤다가 CCTV 찍혀가지고 깜빵 가는 것보다 안 훔친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몸에 배여가지고 남의 걸 봐도 훔쳐가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이런 덕이 쌓인다는 거지. 덕이 길러진다는 얘기죠. 그죠? 인간의 덕이 길러질 수가 있다. 그래서 봅시다. 그런 식으로 덕이 길러지면 행복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행복에 도달하려면 덕이 길러져야 된다면서요. 그죠? 덕을 길러야 한다. 행복을 위해서는 덕을 길러야 한다. 그랬으니까, 야, 이런 식으로 법이 그 탐욕을 찍어 누르면, 그죠? 눌러가지고, 덕이 길러져. 그죠? 아니, 그죠? 법이 이 탐욕을 눌러가지고, 덕이 길러지면, 이제 행복에 도달하겠네. 그죠? 훌륭하게, 기억 봅시다. 기억. 요 부분, 그죠? 기억. 훌륭하게 제정된 법은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한다. 그죠? 법이 이제 제대로 만들어진 법은 지금 막 이상한 악법 이런 거죠. 그런 거 말고 이제 제대로 만들어진 법, 사람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다 동의하고 그런 법, 그런 것들은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된다.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 이제 악법 때문에 이제 그 사약을 먹고 죽었죠, 그죠? 그건 훌륭하게 제정된 법이 아닌 거지, 그죠? 어쨌든 간에 뭐 훌륭하게 제정된 법은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 라는 말에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제도로서 이제 시행되는 어떤 실정법. 그러니까 실정법이란 게 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법입니다. 그죠? 법률, 무슨 법, 훔쳐가면 징역 1년, 이런 것들 다 실정법이에요. 실정법. 제도로서 시행되는 실정법은 국가 운영의 이제 기본적인 규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법을 따라야 되고, 그죠? 법을 지켜야 된다. 그 법으로 지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그렇다. 실정법이다, 그죠? 실정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실정법이 이제 보편적인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자연법에 얘기가 나왔네. 이거 봅시다, 이거. 뒤에 어차피 나오긴 하는데, 인터넷에 있는 그림을 따온 겁니다. 여기 이제 영원법, 그 다음에 그 자연법, 그 실정법, 이런 여기 세 개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영원법은 뭐냐? 그러니까 신이 만든 법이에요. 신의 세계의 법. 신의 세계의 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100%를 다 이해를 못해. 여기서 한 30% 정도를 우리가 이해해요. 인식을 해. 예? 이성에 의해서 인식할 수 있는 게 한 30% 된다고. 그게 자연법입니다. 자연법. 그러니까 신의 어떤 그 신의 세계에서 있는 법을 100% 이해하지 못하고 그 법이 이제 영혼법인데 거기 한 30% 정도를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자연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연법에서 첫 번째, 요거 이제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요게 자연법인 거지. 여기 이제 제1원칙이죠. 그죠?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1조 1항 이런 거 없고 요 세 개입니다. 요 세 개. 자연법의 내용은 자기 보존. 자기가 죽으면 안 돼. 이거 버립니다. 죄입니다. 이거. 그죠? 그 다음에 그 임신 중에 애가 태어났는데 다른 사람도 죽인다거나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얘기. 종족을 보존해야 돼. 계속 인류가 이 지구에 살아야 돼. 그죠? 그 다음 신과 사회에 대한 전립, 정의. 그죠? 이런 거. 요 세 가지가 그 내용이에요. 1조 1항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게 자연법이라는 게 요 세 개예요. 그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법이. 여기서부터 이제 그 자연법, 실정법이 쭉쭉쭉 이걸 기준으로 실정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얘기는 어차피 뒤에 나에서 얘기를 합니다. 계속 봅시다.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그 자연법 보편적인 원리 어디 갔나? 여기죠, 그죠? 자연법. 봅시다. 기억이죠.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했잖아.
그렇지만부터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실정법이 보편적인 원리를 기준으로 하는 자연법과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실정법이 보편적인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자연법, 이 자연법과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래. 왜 그런 거요? 그 실정법이 자연법을 모두 담을 수가 없는 거지. 그죠? 이 세 개의 원칙을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정법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약간 좀 모든 어떤 만들어지는 법들이 이걸 다 이제 담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지, 그죠? 자기를 보존하고 종족을 보존하고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 파악 이런 것들 다 담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 다 담을 수가 없다. 이거 너무 이제 범위가 모호하잖아, 이런 거죠. 범위가 너무 모호하잖아, 너무 넓고, 그죠?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자연법과 늘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정법이 자연법에 최대한 가깝게 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 지켜야 되니까 이걸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죠? 이거와 최대한 가깝게 실정법을 만든다. 그래 보면 되겠지. 그렇죠? 모든 실정법이 이제 이걸 다 담을 수가 없다. 그죠? 뭐 하나 빼먹고 뭐 이런 거지, 그죠? 어떻게 하다 보면 뭐 그런 내용이다. 최대한 어떤 실정법이 이제 자연법에 가깝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문단 봅시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 마지막 문단. 마지막 문단.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의 국가가 너무 커지면 국가가 너무 커졌어. 국가의 권력이 너무 세졌어. 그러면은 개인이 억압받겠지. 그죠? 국가가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 어려워진다는 점 때문에 본래의 목적이 뭐예요? 국가의 본래의 목적 공동선 추구 여기 있네. 국가의 개인들의 이상을 바탕으로 공동선이라는 목적을 추구한다 그랬잖아요. 공동선을 추구한다고. 공동선 이게 이제 국가의 목적인데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의 국가가 너무 커지면 국가가 본래의 목적 공동선을 추구하는 거 이제 실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공동선. 모든 사람들이 이걸 원해. 그랬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돼. 왜? 국가가 너무 힘세져가지고 야 그거 하지 마.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죠? 국가 운영 원리로 권력의 복수성과 분화를 중시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어떤 그 권력의 힘이 너무 세져가지고 개인을 억압하면 이렇게 안 되고 국가 운영 원리를 어떻게 했느냐? 상권분립. 그러니까 권력을 하나에만 몰빵하는 게 아니고, 그죠? 한 명이 탁 틀어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상권분립, 그죠? 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세 개가 서로 이제 견제를 하는 거지, 그죠? 그래가지고 한 명이 나쁜 짓을 못하게, 한 명이 뭐 나쁜 짓 하면 감시하는, 그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서로 이제 그 권력을 이제 서로 이제 딱 견제를 하면서 이렇게 좀 이제 한 명이 어떤 권력을 딱 쥐어가지고 못된 짓을 못하게. 권력을 쥐었는데 뭐 착한 행동을 했어. 뭐 그러면 상관없지 않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안 되죠. 그죠? 나머지 그 권력들한테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거 분명히 착한 행동이다라는 걸 설득시켜가지고 동의를 구해야 되지. 그죠? 뭐 아무리 착한 일이라도 독재했다는 어떤 누명을 그죠? 씌울 수밖에 없죠. 그죠? 우리나라 역사를 쭉 돌아봐도 독재를 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자기 거 안 챙기고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독재라는 이유로 욕을 하잖아, 그죠? 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죠? 어쨌든 간에 뭐 어떤 형식 자체가 권력이 나누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하여튼 그렇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죠? 권력을 쭉 나눠야 된다. 복수성과 이제 분할, 권력의 분할, 상권 분립을 중시했다. 국가가 커지면서 강력한 중앙집권 체계가 필요하며 체제 유지를 위해 가지고 공동의 적을 만들거나 이거 막 한쪽 세력을 막 야당을 탄압을 막 하는 거지. 그렇고, 그죠? 나한테 반대하는 사람, 나를 비판하는 사람, 나를 견제하는 세력을 막 공격해가지고 뭐 저 나쁜 놈들을 막 다 죽여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공동의 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공동선과 관련 없는 어떤 목표를 만드는 게. 이거 목표를 하는데 국가 행정을 하는데 목표가 막 자기 깜빵 안 가려고 막 아니면 자기 돈 벌려고, 그죠? 권력자가 자기 깜빵 안 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나쁜 짓을 하고 깜빵 안 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재산을 불리려고 막 한다. 이런 경우가, 그죠? 나라를 그렇게 운영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거는 공동성과 관련 없는 목표죠, 그죠? 이에 따라 이제 국가의 존재 목적은 변질되는 거지.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권력자가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변질된다. 원래 국가의 존재 목적은 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공동선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죠? 변질이 돼버린다. 반면에 이제 복수성, 권력이 이제 나눠져 있고 분열이 잘 되어 있는 사회, 우리가 바라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라는 그런 사회 속에서는 강력한 중앙집권 체계에서 권력자가 은폐했던 도덕적 문제나 위기, 그러니까 권력자가 막 그냥 뭐 자기가 막 도덕적인 뭐 돈을 떼쳐먹고, 그죠? 돈을 막 훔쳐, 뭐 세금이라고 막 함부로 막 자기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막 은행에 박아놓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런 도덕적 위기나 문제나 위기가 해소될 수 있죠. 어떻게 해소될 수가 있다? 해소될 수 있다고? 권력이 이렇게 이제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걔들이 비판을 하겠지. 야, 너 뭐야? 뭐 왜 돈 훔쳐?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해소가 될 수가 있다. 국가가 흔들림 없이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권력이 분립이 되면서, 그죠? 공동선을 추구할 수가 된다. 추구할 수가 있게 된다. 맞는 얘기네요, 그죠? 좀 우리나라 상황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가방 안 가려고 막, 그죠? 뭐 그렇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시다.